안녕하세요. 수준별 테스트 레벨 2 14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3번. 어줍잖은 낚시질을 했지. 어줍잖은 낚시질 때문에 여러분들의 풀이를 보면서 학생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조금만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절대값 기호를 만나면 일단 쫄지. 니네는 기본적으로 절대값 기호를 만나면 쪼는 편인 것 같아. 절대값 기호를 만나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양수임이 확실해. 잘 봐봐.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4에다가 절대값을 붙였고 거기다가 6을 더했어. 얘는 무조건 양수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양수냐 음수냐. 절대값 안에 양수가 들어있는지 음수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찌 될지 모른다는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인 게 확실해. 그럼 절대값 이건 뭔 의미야? 의미 없지. 따라서 주어진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절대값 x-4 더하기 6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기호 없애도 되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들을 범위를 나누거나 구분을 하거나 다른 스킬을 쓰거나 하는 거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인 게 확실한데 저 뭔 의미야? 없애면 되지. 안에 있는 놈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됐지요? 그러면 절대값 x-4라는 놈이 3보다 작거나 같아. 이제 여기서는 스킬을 쓰겠지. x-4가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 양변에 4를 더해주면 x는 7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풀면 되겠네요. 조금만 더 신중히 면밀히 검토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절대값 기호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파악하고 들어갑시다.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양수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냥 그대로 빼도 됩니다. 조금만 더 꼼꼼하게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풀겠지만 그래프로 접근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를 그래프로 한번 접근해보자. Y는 절대값 x-n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요놈 그래프는 x에다가 n을 대입하면 그때 y좌표는 n 플러스 1, n이 자연수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더라도 y 값은 n 플러스 1. 따라서 주어진 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n, n 플러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요렇게 생겨먹은 꺾은 선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2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마이너스 2다. 끝났지. 여기다가 y는 n 플러스 5를 그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꼭지점들의 y좌표인 n 플러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될 거냐? 4가 될 거다. 근데 기울기가 2라 그랬으니까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니? 2가 되겠네. 그래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n 플러스 3이 될 거고 n 플러스 2가 돼야 맞지? 2가 될 거고 요 놈 또한 마찬가지로 둘 사이 거리가 4니까 이 둘 사이 거리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마3이 되겠다. 그러면 요 놈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범위는 여기가 범위가 될 테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n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 둘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n 플러스 6이 되겠네. 그게 15가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n은 9라고 쓸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함수를 활용하는 풀이법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갑시다. 7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가우스 기호에 쫄았지. 7번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데 7번 문제도 가우스 기호에 쫄 필요가 없지요. 왜냐면 7번 문제의 핵심은 가우스 기호가 아니고 같은 형태의 식이 반복되고 있다. 가우스 X라는 같은 형태의 식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같은 형태의 식이 반복되고 있으면 우리는 치환을 쓰면 되지. 치환하고 보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 일반적인 2차 부등식으로 바뀔 거고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면 t는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데 이 t가 뭐였냐면 가우스였단 말이지. 가우스의 정의는 뭐냐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정수니까 결국에 요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만 t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네. 그래서 t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가 될 텐데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가우스 x가 0이 되는 범위는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가우스 x가 1이 되는 범위는 1에서부터 2까지 얘네들을 다 합쳐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되겠네요. 마지막에 가우스를 이용한 범위 구하는 요것만 살짝 응용되는 거지. 그 이외에는 결국에 같은 형태의 식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치환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8번 문제 2차 부등식의 특수해는 뭐를 이용한다? 그래프를 이용한다. 2차 부등식의 특수해는 그 특수해를 갖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그 그래프를 만족하는 식을 차근차근 찾아가시면 됩니다. 2차 부등식이 나 조건에서 어떤 특수해를 갖는다 그랬냐면 2가 아닌 모든 실수의 특수해를 갖는다고 했으니 2가 아닌 모든 실수의 특수해를 갖기 위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보다 큰 쪽에다가 2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이 다 올라가게 즉 다시 얘기해서 x축이랑 2에서 접하고 있는 2차 함수가 될 거고 끝났네.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2의 제곱이라는 식을 갖게 될 거고 여기다가 0 대입하면 4a가 8이 돼야 되니까 a도 2가 되겠네. 끝났지. 여기다 5 대입하면 답 나오겠네요. 2차 부등식의 특수해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잽싸게 그래프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0번으로 갑시다. 참, 10번 문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딱 한 끗 차이로 틀렸지. 뭘 틀렸냐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저 식들이 반드시 2차식일 거라는 착각. 그러니까 10번 문제에서 누구를 실수로 만들려고 했냐면 루트
k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5 얘가 실수가 되게 하래.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그러면 2차 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서 얘가 2차 식이라는 보장이 어딨어. 아우 한장하겠네. 얘가 2차 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2차 항의 개수가 0일 때와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요. 만약에 2차 항의 개수가 0이 됐다, 즉 K가 마이너스 1이 됐다 라고 한다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5야. K에다가 마일 대입해봐봐. 얘는 루트 5가 남아. 얘는 실수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면 얘를 실수로 만든다는 얘기인 거야. 만약에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니라고 친다면 그제서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가야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k 플러스 1로 묶어주면 k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K는 19와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겠네. 요 사이에 들어가고 있는 정수 K의 개수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여기랑 겹치니까 상관없겠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P개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P는 21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로 루트 1 k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2x 플러스 4. 그러면 요 놈은 분수식이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면 안 돼. 따라서 요 놈들이 전부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 얘가 2차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겠지. 얘가 2차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k 플러스 2가 0일 때와 k 플러스 2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본다면, 즉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주어진 식은 루트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얘는 실수가 되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일 때가 되는 거고, 만약에 K 플러스 2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2차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지. 짝수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K 플러스 2로 묶어주면 K-2가 될 거고, 따라서 K는 2와 마이 사이에 들어갈 건데, 좀 전에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얘가 2차식이 아니게 될 거라 그랬으니까 그거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있는 개수는 4개가 되겠네. Q는 4. 그래서 답이 25일 거야. 답이 25일 텐데, 답이 25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24로 틀렸어. 뭐를 놓친 거냐면 여기 이거 마이너스 2. 얘 하나 놓쳐서 틀린 거야. 이 함정에 빠진 거야. 2차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2차식이라는 가정 하에서 문제를 풀지 말고, 2차식으로 나왔지만 2차의 개수에 다른 미정개수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0일 수도 있잖아를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갈게요. 12번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는 두 식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인수분해 2차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부터 먼저 시도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 a제곱 x가 0보다 크대. 두 번째로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대. 저 2차 부등식을 풀어보자. 여기는 등호가 없네.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x가 a제곱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는 0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부등식을 풀어보면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지. 인수분해 해보면 x-2a-1 곱하기 x-2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따라서 x는 2a 플러스 1하고 2a-1 사이에 들어가겠지. 그럼 얘네들을 수직선상으로 나타낼 때 일단 기본적으로 0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건 알겠다만 아닌가? 0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나? 그러네. 그러니까 저 노란색 범위를 첫 번째 부등식을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a제곱이 있는데 여기다가 빨간색 범위를 칠을 했을 때 얘네들의 위치가 요렇게 등장할 수도 있고 요렇게 등장할 수도 있고 요렇게 등장할 수도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빨간색의 범위인 2a-1 작은 범위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하고 2a-1이 0보다 큰 쪽으로 갔을 때 이들의 크기 관계를 비교해 봐야겠네. 그리고 2a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얘보다 큰 쪽으로 가나? 작은 쪽으로 갈 수도 있나? 요것들 구분해 봐야지. 일단은 먼저 그래서 2a-1이 0보다 작아지는 범위를 찾아보니 a가 2분의 1보다 작아지면 돼. a가 2분의 1보다 작아진다면 요 놈이 밑으로 내려갈 거고 a가 2분의 1보다 커진다면 얘가 요 놈이 밑에 하한선이 위로 올라갈 거고 그래서 a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a가 2분의 1인 경우 그리고 a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 자, 두 번째로 요 a가 요 둘 사이의 위치 관계를 봐야지. 그래서 이 둘이 같아지는 값을 구해보면 a제곱 플러스 a제곱이 2a 플러스 1이랑 같아지는 값을 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얘네들이 같아지는 a의 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될 건데 a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날아갈 거고 a가 루트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b제곱 루트 5가 아니고 b제곱 마이너스 ac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근데 a가 루트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요놈들이 같아지는 a의 값이 1 플러스 루트 2를 벗어나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a제곱보다 큰 곳에 가겠네. 오케이, 좋아. 그러면 a가 2분의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첫 번째로 만약에 a가 2분의 1보다 작다면 a가 2분의 1보다 작다면 빨간색 범위는 요렇게 될 거고 (2분의 1이) 아니지? 얘가 2a-1 2a 플러스 1 그리고 노란색 범위는 요렇게 될 거고 그때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가 1개가 되게 하래.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가 여기에 0 하나 포함됐지. 그리고 여기에 1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봐야 돼. a가 2분의 1보다 작다면 a제곱이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거고 2a 플러스 1이 얼마가 될 거냐면 2a 플러스 1은 1과 2 사이에 들어있는 어떤 숫자가 될 테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중간에 1이 낄 거란 말이야.
그러면 A가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여기 1이 한 개 들어가고 여기 0이 한 개 들어가고 정수인 해가 몇 개 존재할 거냐면 정수해가 2개 존재할 거라. 따라서 A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안 돼. 넌 꺼지셈. 그래서 두 번째로 A가 만약에 2분의 1이 된다면 A가 2분의 1이 된다면 빨간색 그래프하고 노란색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될 거라. 이제는 A가 2분의 1일 때가 뭐를 포함하지 않냐면 0이라는 요 놈의 해를 포함하지 않게 되지. 한 놈은 까만 동그라미, 하나는 흰 동그라미니까. 따라서 여기 중간에 1 요 놈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좋아. A가 2분의 1이면 성립하겠네. 그리고 두 번째로 A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크다면 세 번째로 A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큰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는 요렇게 될 거고 노란색 그래프는 요렇게 될 건데 이 사이에 뭐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중간에 1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이 중간에 뭐는 있으면 안 되냐면 2는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들을 만족하는 A의 위치를 찾아보면 A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큰 값을 갖고 있어. 그러면 2A 플러스 1이 얼마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거냐면 A에다 2분의 1 집어넣어봐. 얘가 2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놈이 2보다 큰 값을 가져버리면 여기 안에 2가 1로 가는 게 아니고 2가 이쪽으로도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2가 반드시 포함하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2를 포함하고 있는데 1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가 1을 밖으로 끄집어내야지. 그래서 A에다가 A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A에다가 1 대입하는 순간 얘가 1이 될 거고 A에다가 1 대입하는 순간 얘가 3이 될 거니까 그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해가 2 하나 잠깐만 두 개인데 이러면 어허 A가 1이 되면 A가 1이 되면 A제곱이 1이 되는데 A제곱 A제곱이 1이 되면서 얘도 1이 되지. 그래서 요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A가 1이 되는 순간이 요렇게 되지 요 놈이. 그러면 여기가 1이 될 거고 얘가 2가 될 거고 얘가 3이 될 거고 그 사이에 2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 따라서 만족하는 A의 값은 1이 되겠네. 2분의 1보다 클 때는 얼마밖에 안 되냐면 1밖에 안 돼요. 따라서 첫 번째 조건에서 두 번째 조건에서 A가 2분의 1이면 되고요. 세 번째 조건에서 A가 1이면 되고요. 만족하는 A의 합은 얼마가 될 거냐? A의 합은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3이 되겠네. 답은 2분의 3. 이 A의 값에 따라서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의 범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니까 천천히 한번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5회차 때 뵙겠습니다.